안녕하세요. 스테이션 M LLM 그냥 쓰지 마세요. 네이버 AI 검색의 모델 오케스트레이션 발표를 맡은 네이버 서치 LLM 솔루션 1 팀의 전동현입니다. 사실 단 발표가 제가 이번으로 4번째인데요. 여전히 떨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는 다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검색에서 LLM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AI 검색을 위한 태스크별 모델 구축 경험을 공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모델을 최적으로 조합해 운영하는 전략, 즉 스테이션 M 오케스트레이션 구조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네이버 검색에서 LLM 활용에 대한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색과 관련된 AI 태스크는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도 있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중요하게 보는 영역들 중에 하나인데요. 먼저 질의 처리 영역입니다. 사용자의 의도를 해석하는 NLU, 질의에 확장하거나 변형하는 쿼리 익스펜션, 연관 검색어 혹은 팔로우 퀘스천을 생성, 그리고 자동 완성을 포함합니다. 다음은 검색 인덱싱 영역입니다. 문서를 이해하고 검색을 위해 문서에서 핵심 키워드나 질의 후보를 생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 요약 및 레그 영역입니다. 검색 결과를 요약하거나 레그 기반 스니펫을 생성하거나 긴 문서 요약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검색 랭킹 영역입니다. 기존의 리트리벌과 리랭킹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생성형 IR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성 기반 기타 태스크들입니다. 여기엔 대부분의 태스크들이 포함될 수 있겠는데요. 검색에서는 특히나 추천, 자동으로 평가하는 이밸류에이션, 밸리데이션 혹은 검색 에이전트를 구성하기 위한 다양한 생성 모듈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프론티어 모델 하나가 모든 능력에서 항상 최고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MMLU, 코드 벤치, 에이전트 벤치, 인스트럭션 팔로잉 등의 평가 기준들을 세분화해서 보면 모델의 성능 순위는 능력에 따라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즉 모델은 능력별로 편차가 존재하고 각 태스크에 대해 항상 가장 잘하는 모델이 서로 다를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저희 내부 검색 도메인에서도 동일하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검색 도메인 전반의 성능, 그리고 쇼핑 검색, 플레이스 검색 등으로 나누어서 평가를 해봤을 때 모델 종류와 크기에 따라서도 성능 분포에 큰 차이가 존재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태스크별로 최적의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품질뿐만 아니라 속도와 비용 측면에서도 매우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성능을 최대로 하여서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선택해야 하는 모델들과 속도, 비용을 중요하게 보는 스펙에서 모델 선택하는 전략이 서로 다르게 될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에서 요구되는 AI 태스크가 다양하기 때문에 외부 LLM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쇼핑 검색 에이전트에서 질의 플래닝을 외부 모델 기반으로 실행했을 때 검색 DB에 맞지 않는 속성이 생성되거나 쇼핑 도메인 이해 부족으로 인해서 할루시네이션이 자주 발생하는 문제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시를 보면 이해가 쉽게 될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여름에 회사 출근할 때 입을 시원한 린넨 셔츠라는 질의에서 이와 무관한 캐시미어 속성이 제시되거나 게이밍 노트북 가성비 질의에 대해서 대학생 직장인용 가성비 노트북이라는 일반 추천으로 좀 흐려지기도 합니다. 원룸용 소음 적은 미니 청소기 질의에 대해서 생뚱맞게 펫헤어 흡입 청소기가 제시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캠핑용으로 쓸 수 있는 무선 선풍기 추천 질의에 대해서는 브랜드를 삼성으로 추천하는 등 쇼핑 도메인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검색 DB와 연결성이 떨어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도메인 불일치는 곧 검색 품질 저하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네이버 도메인에 특화된 도메인 어댑티브 LLM을 구축하기 시작했는데요. 하이퍼클로바 모델에 대해서 네이버 내부 데이터들을 추가하여 학습하였고 예를 들어 검색 로그, 신뢰도 높은 출처의 문서, 지식 그래프 등의 검색 관련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쇼핑 DB 데이터, 그리고 구매자 리뷰들을 활용하였으며 플레이스 DB 데이터, 그리고 방문자 리뷰들을 활용하여 오른쪽과 같은 효과를 기대했습니다. 네이버 데이터들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고 일반 지식을 확대하였으며 문서에 대한 이해를 넓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검색 질의와 랭킹 개선에 연관된 능력이 향상되고 쇼핑과 관련된 상품 스펙에 대한 이해,
플레이스와 관련된 지역명 혹은 호텔명, 업체명 등에 대한 이해 또한 넓힐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네이버 검색이 그럼 차별화된 AI 검색 서비스가 되기 위해서 어떤 태스크별 모델들을 직접 구축해야 했는지 그 경험들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브리핑 서비스에서 사용된 모델들을 시작으로 요약, 검색 랭킹, 검색 인덱싱, 그리고 질의 처리, 문서 처리와 관련된 태스크들을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네이버의 대표적인 AI 검색 서비스였던 AI 브리핑에 대한 대략적인 구조입니다. 많이 보셨겠지만 상단에 이미지와 같은 멀티미디어 검색 결과들이 나오고 가운데에는 레그 기반의 요약 결과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약 아래에는 그 생성된 참고된 문서 목록들을 나열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다음 탐색을 유도하는 follow question 영역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AIB 서비스와 관련된 모델링에 대한 상세한 과정은 앞서 발표되었던 세션인 검색 서비스에 최적화된 LLM 만들기 발표에서 들으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AI 브리핑에서 레그 기반 요약 결과를 생성하는 리스폰스 제너레이션 모델입니다. 이 모델에서 필요한 서비스 요구사항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서비스 질의 커버리지를 넓히기 위해서 롱테일 질의를 대응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실시간 적용을 위해 응답 속도가 매우 빨라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다만 경량화 버전에서는 속도가 중요했기 때문에 제한적인 검색 피처와 검색 문서 수를 활용해야 하고 세이프티 능력까지 추가해야 하는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러 모델들에 대해서 인컨텍스트 러닝, ICL 성능을 비교를 통해 어떤 모델을 어떤 사이즈로 활용할지가 좋을지 가늠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제한된 사이즈 내에서는 ICL만으로 서비스 품질을 만족시키기 되게 어려웠고 따라서 모델 파인 튜닝은 필수적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ACX 스몰 모델에 대한 SFT를 통해서 라지급 이상의 품질로 끌어올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예를 들어서 성능을 살펴보자면 성능적으로는 파인 튜닝으로 베이스라인 모델 대비 9% 성능 향상을 할 수가 있었고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적용하여 10%가량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레그 결과에 대해서는 사실 평가가 어렵고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저희는 서비스적으로 6가지 평가 기준 항목을 세우고 이에 따라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시도를 했습니다. 할루시네이션은 없는지, 인용 번호를 정확하게 표기하고 있는지, 질의 의도와 관련된 답변을 하는지, 답변의 정보량은 충분한지, 답변의 전달력 혹은 표현력이 좋은지, 최신성은 잘 반영된 답변인지에 따라 평가 점수를 종합하여 계산하였습니다. 가장 신뢰도가 높은 평가 방식은 역시나 사람이 직접 평가하는 휴먼 이밸리에이션 방식이었는데요. LLM으로도 자동 평가를 할 수 없는지 한번 시도를 해보았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나이브하게 LLM을 사용해서는 사람 평가와 상관관계도가 굉장히 낮고 정확도가 떨어지는 한계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리스폰스 밸리데이션이라는 별도의 모델 태스크를 설계를 했고요. 이 모델은 두 가지 용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서비스 노출 로그에서 저품질 응답을 자동 필터링하여서 안정적인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게 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저품질 샘플을 유형별로 수집하고 포지티브 네거티브 페어를 셋으로 가공을 하여 RL 학습용 프리퍼런스 데이터를 구축하는 성능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즉 레그 품질을 유지하고 점점 더 개선할 수 있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한 것입니다. 저품질 탐지 성능을 기준으로 여러 모델의 최대 성능, 최대 사이즈 후보들을 비교해 본 결과 ICL만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부족했고 맥스급 사이즈를 사용하기에는 비용이 좀 부담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 역시 태스크 스페시픽한 파인 튜닝이 필요해졌고요. 따라서 저희는 HX 라지 모델을 기반으로 파인 튜닝을 진행을 해봤고 결과적으로 상대적으로 가벼운 모델로도 맥스급 모델 수준의 평가 품질까지 도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follow question 생성 모델입니다. 서비스 요구사항으로는 이제 라지 모델 정도의 품질이 충분함은 증명되었던 상황이었고요. 다만 실시간 속도와 비용 최적화가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따라서 학습을 통해 모델 경량화를 진행을 해야 했고요. 평가 기준을 정해 보았을 때는 생성된 질문과 기존 쿼리에 관해 관련성 그리고 3개의 FAQ가 생성되는데
중복 없이 다양하게 생성되는지, 그리고 생성 형식은 잘 지켜서 되는지에 대해서 평가 기준을 세우고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해당 기준들을 바탕으로 4비 사이즈 이하의 미니 모델부터 성능을 확인하였을 때 수빌리언에서 수십 빌리언 사이즈 정도가 되면 성능이 어느 정도 세츄레이션 되는 태스크임을 확인했습니다. 학습을 진행해 보았을 때는 스몰 모델에 대해서는 SFT 및 RL 학습을 통해서 라지 및 맥스 사이즈급의 모델 성능 이상의 품질을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베이스라인과 비교해 보자면 베이스라인이었던 HGX 스몰 모델 대비해서는 파인 튜닝을 통해서 30% 품질 향상을 볼 수가 있었고, RL을 통해서는 32%의 품질 향상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요약과 관련된 태스크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요약은 기본적으로 모든 LLM이 잘하는 능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쉬운 태스크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저희는 다만 특히 금융 관련 검색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증권사 리포트를 요약하는 태스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PDF 파일의 경우에는 사실 내용을 얼마나 정확하고 잘 파싱하느냐가 먼저 중요한데요. 증권사 리포트에는 테이블과 차트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VLM과 OCR을 이용하여 테이블, 텍스트, 차트에 맞게 최적화를 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파싱된 내용에 대해서 LLM이 이해하기 좋도록 마크다운 형식으로 어그리게이션을 했고, 해당 텍스트를 LLM이 요약하고 오른쪽과 같이 서비스 스펙이 반영된 내용으로 요약을 생성하게 됩니다. PDF 요약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선 롱 컨텍스트 지원이 필요합니다. 서비스 스펙의 요구사항이 디테일한 부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인스트럭션 팔로잉 능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배치로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을 때만 작업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라지 모델 이상급의 사이즈를 사용이 가능한 처리 시간이 나왔었고요. 마지막으로 영어 리포트 또한 대상 중 하나였기 때문에 다국어를 잘하는 모델이 후보군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델군을 좀 추려서 선택하게 나갔고요. 증권사 리포트는 또 요약이라는 것이 숫자 및 매수 매도 의견이 굉장히 정확하게 나와야 하는 요약이었기 때문에 할루시네이션 여부가 제일 중요한 항목이었고, 이를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하여 모델을 선택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모델이 크면 클수록 요약 능력과 할루시네이션 관련 능력이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여기에서는 ICL만으로도 품질이 충분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검색 랭킹과 관련된 제너레이티브 IR이라는 태스크로서 지리에 대해 문서 아이디를 직접 생성하는 방식의 검색입니다. 검색에서는 관련성과 신뢰성 두 가지가 중요한 품질의 기준이 될 것인데요. 제너레이티브 IR은 LLM이 높은 신뢰도를 가진 출처에 문서 아이디를 생성하고 검색 결과 피처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여권 재발급 준비물 질의에 대해서 LLM이 외교부 홈페이지, 여권 관련 안내 홈페이지 등을 공식 문서 아이디를 직접 제안하는 형태로 생성하게 됩니다. 생성형 검색을 잘 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사이트 URL 정보에 대한 지식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HGX 모델이 가장 큰 강점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URL 정보를 정확하게 생성하기 위해서 Continual Pre-training을 통해 사이트와 문서 관련된 지식을 주입하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미니 모델 사이즈에 CPT 학습 후 파인튜닝과 RL까지 거치면 라지 모델의 파인튜닝 성능까지 비슷하게 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모델링 과정은 또한 앞서 세션이었던 검색 서비스에 최적화된 LLM 만들기 발표에서 들으셨을 수 있었을 겁니다. 검색 랭킹 서비스 관련 중에서는 오프라인 리랭커라고 하는 LLM을 활용한 랭커가 있습니다. 작년 단 발표에서도 큐피드라는 프로젝트로 공유드렸던 적이 있는 내용인데요. 왼쪽과 같이 쿼리아 문서 혹은 쿼리아 스니펫에 대해서 LLM 임베딩 모델이 관련성과 신뢰성이 반영된 내부 검색 평가 기준인 1에서 5점 사이의 점수를 계산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오프라인 리랭커와 동일한 어프로치를 실시간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리랭커 모델이 필요해졌고요. LLM 기반의 오프라인 리랭킹 모델을
티처 모델로서 활용하고 인코더 기반의 실시간 모델을 날리지 디스틸레이션을 통해서 학습하는 방법론을 선택하였습니다. 온라인 리랭커를 위해서 내부적으로 모던버트 기반의 한국어 모델을 from scratch로 구축했고 여기에 랭킹을 위한 추가 파인튜닝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실시간으로 돌릴 수 있는 경량 모델인 모던버트 기반으로 학습된 임베딩 모델이 오픈되어 있던 큰 임베딩 모델, LLM 임베딩 모델에 대비해서도 네이버 검색 랭킹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여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웹 검색 랭킹뿐만 아니라 쇼핑 검색 랭킹에서도 도메인 특화 모델이 필요했는데요. 내년 출시로 예기된 쇼핑 에이전트에서는 자연어 기반 검색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때에서도 오픈된 임베딩 모델을 사용하게 되면 한국어 이해가 부족하거나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한계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장표에서 보여드리는 예시는 외부 오픈 임베딩 모델을 사용할 때의 예시인데요. 공원 나들이 갈 때 입고 갈 만한 남자 옷이라는 지리에 대해서 파크 골프라는 생뚱맞은 검색이 올라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공원이 파크라는 영단어와 연결되기 때문에 생기는 외부 LLM을 썼을 때 보일 수 있는 문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20대 여성 단정하게 결혼식에 입고 갈 만한 옷이라는 지리에 대해서 화이트를 추천하는 등으로 한국 문화를 잘 모르고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쇼핑에서는 텍스트 관련성뿐만 아니라 판매 지수, 평점, 리뷰 수 등으로 쇼핑 선호도 피처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포함한 임베딩 학습이 또한 필요했었습니다. 우선 쇼핑 선호도가 피처로서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았고 첫 번째 성능 결과표에서 선호 피처 반영 전후 결과를 보시면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쇼핑 도메인에 맞는 랭킹 데이터를 학습하여서 쇼핑 임베딩 모델을 구축했을 때 NDCG at5 기준으로 약 6.9% 정도의 성능 향상이 있었고 정성적으로도 한국어 관련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검색 인덱싱과 관련된 태스크들 중에서 AI 스니펫 태스크입니다. 해당 태스크는 검색되었을 때 보여주는 스니펫을 LLM을 활용하여 가독성 좋게 구조형 스니펫으로 변환시켜주는 생성 태스크입니다. 기존 스니펫의 내용의 정보를 정확하게 담아야 하기 때문에 할루시네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었고 모든 LLM의 문제점이었기 때문에 할루시네이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파인튜닝이 필수적이었습니다. 할루시네이션 비율을 주요 매트릭으로 평가했을 때 모델 사이즈가 커질수록 줄어드는 것은 확인했지만 성능과 효율을 위해서 HCX large 모델에 대해 파인튜닝 그리고 RL 학습까지 학습 최적화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파인튜닝을 통해 베이스라인 대비 19%가량의 개선을 볼 수가 있었고 할루시네이션을 타겟팅한 RL 학습까지 거치면 22% 개선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오토 SEO라는 태스크입니다. 오토 SEO는 문선의 주요 표현들을 LLM 기반으로 수도 타이틀과 수도 쿼리를 생성하여 같이 인덱싱해 넣기 위한 태스크입니다. 오토 SEO 태스크에서는 모델이 커질수록 미디엄 사이즈 이상에서의 성능 세츄레이션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높은 처리량을 위해서 스몰 모델에서 ICL 성능이 가장 좋았던 HCX 스몰 모델의 파인튜닝을 진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약 30% 개선을 통해서 맥스 사이즈급의 오픈 모델 대비해서도 더 높은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쿼리 언더스탠딩과 관련해서는 자동 완성 확장 태스크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동 완성에서는 기존 방식에서 LLM을 활용하여 위 그림과 같이 큰 개선을 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자동 완성 확장을 위해서는 실제 사용자가 입력할 만한 쿼리를 생성해야 하기 때문에 ICL만 사용했을 때는 사용자 쿼리와는 동떨어진 형태의 확장이 되는 편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내부 쿼리 데이터가 학습된 HCX 모델의 강점이 있었고 높은 처리량을 수행하기 위해 스몰 모델을 학습했을 때
모든 모델 사이즈 성능을 뛰어넘으면서 베이스라인 모델 대비 240%의 성능 개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검색에 필요한 다큐먼트 언더스탠딩 태스크들 중에서는 UGC 문서 타입을 분류하는 태스크가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카페 문서들에 대해서 해당 문서들이 어떤 장르의 글인지 분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해당 문서가 비교 글인지, 여행기인지, 맛집 글인지 등으로 분류한 후 검색 피처로서 활용하게 됩니다. 분류하는 태스크이기 때문에 파인 튜닝 없이도 큰 모델에서 충분히 품질이 나올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다만 서비스에서는 특화된 디테일한 요구사항들이 만족해야 했기 때문에 인스트럭션 팔로잉 능력이 중요했고, 이를 잘하는 라지 모델 중에 선택하고 ICL로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여러가지 태스크 전용 모델들 뿐만 아니라 쇼핑 에이전트에서는 근본적으로 쇼핑과 관련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도메인 특화 모델인 쇼핑 LLM 구축이 필요했습니다. 모델을 평가하기 위해서 베이스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는 쇼핑 지식 관련 벤치마크를 내부적으로 구축하고 있었고, 특화 모델의 바이어스 그리고 오버피팅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반 지식 관련 벤치마크 성능 또한 함께 추적했습니다. 베이스 모델의 SFT를 거친 후에는 실제로 쇼핑 에이전트 직접적인 태스크들을 잘 수행하는지 쇼핑 에이전트 벤치마크를 통해 트래킹을 하고, 모델의 기본적인 성능은 잘 유지되는지 IF 이벨 등의 일반 태스크 관련 벤치마크 또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쇼핑 LLM의 목표는 일반 성능이 최소한 유지되면서 쇼핑 도메인 성능이 극대화되는 것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CPT를 통해서 쇼핑 지식이 주입되면서 모델의 기본적인 능력이 잘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이즈의 모델에 대해서 실험을 해보면서 흥미로운 파인딩도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 체급 작은 사이즈의 모델에 대해서 CPT 학습을 하면 한 체급 큰 사이즈의 모델과 비슷하거나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줄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장비, 학습 기간을 생각했을 때 상대적으로 많은 코스트가 소요되지만 도메인 특화 모델링이 필요하다면 고려해볼 만한 옵션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스테이션 M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셨듯 태스크마다 요구사항이 다르고 LLM별로 잘하는 능력도 다릅니다. 스테이션 M은 이 다양한 모델들을 상황별로 최적 조합, 운영하기 위한 전략과 시스템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태스크들에 대해 설명드렸다시피 각 태스크별로 중요한 능력은 다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능력은 인스트럭션 팔로잉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복잡한 태스크, 분류 태스크, 추천 태스크, 발리데이션 그리고 이밸류에이션 등에서 중요한 필수 능력입니다. 또한 요약에서도 서비스 스펙이나 형식, 금칙어 등 구체적인 지시 반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외에도 최근 에이전트 역량으로서 필요한 플래닝이나 툴콘 인력에도 직결되게 됩니다. LLM 활용의 최대 리스크는 할루시네이션입니다. 특히 AI 스니펫이나 증권사 리포트 요약, 그리고 AIB 리스폰스 제너레이션처럼 정확한 정보 생성이 필수인 태스크들에는 강하게 연결이 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요약 능력은 기본적으로 LLM이 잘하는 능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활용 범위가 넓겠습니다. 지식인 문서를 요약하거나 AIB 리스폰스 제너레이션, AIB 영어 사전, 증권사 리포트 요약 태스크들과 연관성이 높으면서 각 태스크별로 형식, 톤, 길이, 근거 제시 같은 서비스 제약을 인스트럭션 팔로잉과 함께 정확히 충족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지리 이해 능력은 얼마나 사용자 검색 쿼리를 잘 알고 있고 많이 학습되어 있느냐, 얼마나 잘 온라인 되어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치 랭커, 자동 완성 확장, AIB 팔로우 퀘스천, 플래닝, AIB 리스폰스 제너레이션에서 직접적인 품질 차이를 만들 수 있으며 내부 쿼리 데이터로 도메인 정합성을 끌어올리는 것이 효과적이었습니다. 문서 이해 능력은 요약과도 연관도가 높지만 검색 관점에서는 쿼리와 문서를 함께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서치 랭커, 오토 SEO, AIB 리스폰스 제너레이션과 연결될 수 있으며 UGC 문서 타입 분류도 대표적인 태스크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서비스 관점에서 다국어는 선택이 아닌 기본이 될 거고요.
플레이스에서 제공하는 여행 관련 태스크들을 위해서 다국어 번역이 필요하거나 AIB 영어 사전에서 영어에 대한 이해를 기반한 정밀한 답변을 해야 되거나 증권사 해외 리포트를 대응을 위해서도 다국어 이해 및 생성이 요구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문제 태스크들에 대해서 필요한 역량이 다르다 보니 적절한 모델을 선택하고 모델링하는 등의 전략이 중요하겠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서비스를 만들 때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엔드투엔드 워크플로우 관점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맨 왼쪽부터 태스크를 먼저 정의를 합니다. 보통은 LLM API를 활용해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POC를 하게 되죠. 그리고 피저빌리티를 확인한 후에 적절한 모델을 선택하기 위해 평가셋을 구축하고 평가 기준을 정립합니다. 다양한 후보군의 멀티 LLM 및 여러 사이즈의 모델에 대해서 성능 체크를 진행하게 되고요. 저희는 이때 평가 효율화와 유사 태스크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는 태스크별, 도메인별 리더보드를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태스크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서 도메인 특화 학습까지 필요한지, 그런 지식 주입이 필요한지 비용과 성능에 따른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빙 스펙, 예를 들어서 레이턴시와 스루풋 관점에서 계산을 하며 품질을 고려한 최적화된 모델 사이즈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후에 학습 없이 서빙을 한다면 프롬프트만 최적화하여 ICL을 할 것인지 추론 능력을 활용하여 품질적으로 극대화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반대로 학습이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옵션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학습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소화할 수 있는 로라라든지 가장 보편적으로 성능을 잘 끌어올릴 수 있는 풀 파인 튜닝, 그리고 서빙 속도와 비용 최소화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날리지 디스틸레이션 학습, 그리고 학습 난이도는 꽤나 있지만 품질을 최대한 극대화할 수 있는 RL 쪽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유사 태스크들을 묶어서 학습하면 학습과 서빙 장비 측면에서 운영 절약을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멀티태스크 러닝 등으로 상황에 따라 이런 학습 스트래티지도 다양하게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LLM 기반의 서비스를 할 때 항상 가장 큰 문제는 비용이겠는데요. 비용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그중 하나로 대표적으로 LLM 라우팅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아래 그림은 예시입니다. 검색 관점에서 지리 QC에 따라 헤드, 토르소, 테일, 그리고 지리 난이도별로 나누어서 비용을 기준으로 대응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온라인 라우팅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지금까지 발표드렸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 태스크별로, 도메인별로 LLM 모델의 맞춤 전략을 통해서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비용 최적화는 모델을 싸게 바꾸는 기술이 아니라 서비스 품질을 잃지 않고 고정비 변동비를 구조적으로 깎는 운영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온라인 라우터의 세분화, 오프라인 학습의 정교화, 그리고 선택, 이 두 가지가 잘 맞물렸을 때 빠르고 싸고 정확한 AI 검색을 꾸준히 유지하고 서비스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이버 AI 검색은 단순히 하나의 모델을 잘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상황에 맞는 최적의 모델을 선택하고 함께 조화롭게 운영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이 과정에서는 한 명이 잘해서 이루어지는 결과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각 태스크마다 이제 밤낮 없이 협업해 주셨던 저희 팀원분들과 예를 들어서 서치 솔루션 LLM 1팀, 2팀 모두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네이버 검색이 사용할 가치 있는 AI, 그리고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AI를 만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어 관심을 가지고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